자, 지금이 2026년 1월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 시스템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금과 은의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온스당 5,000달러. 와, 이 숫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술이라며 판타지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이젠 아주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 온스당 100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아니,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믿기 힘든 숫자들이 현실이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번 상승은요, 그냥 평범한 시장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패닉 랠리예요. 지정학적인 위기하고 경제 시스템에 생긴 균열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인 거죠. 공포와 탐욕의 동시에 실물 자산으로 미친 듯이 쏠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나선 거, 이거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과의 관계를 거의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달러나 유로 같은 화폐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위기까지 터지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평화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주식 같은 종이자산,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떠나서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자산으로 대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자본의 흐름이 금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렸을까요? 이번 금가 폭등은요, 그냥 투기꾼들이 몰려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니까 시장이 필연적으로 보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금 수요는 말 그대로 삼각편대의 총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버리고 금을 사모으죠. 둘째, 기관 투자자들은 ETF로 몰려들죠. 셋째, 개인들까지 불안해서 실물 골드바 사재기에 나서죠. 이러니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유럽의 관세를 때리고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나면 금 가격이 5,400달러까지 치솟을 확률이 무려 60%나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금이 이렇게 안전자산의 왕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사실 은은 더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심장 역할을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은 가격 폭등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만드는 양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아서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마저 거의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친환경 에너지랑 AI 혁명이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런 미래 산업에는 은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금이랑 은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까요? 금과 은이 폭등하는 동안 왜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이 질문,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진짜 위기가 오니까 시장은 뜬구름 잡는 디지털의 약속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진짜 실물 가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나스닥 기술주처럼 위험 자산으로 취급됐고요. 해킹이나 정전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병기 같은 기회가 있거든요. 이 표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우리 한국 투자자들 많이 가진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엄청난 무기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네, 결론은 바로 KRX 금시장입니다. 유일한 비과세 투자처. 금값이 2배, 3배가 올라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심지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져요.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은 투자는 금보다는 조금 더 머리가 아파요. KRX 같은 시장이 없어서 그런데 각 투자 방법의 세금 문제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큰 돈을 굴리면서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 ETF가 나을 수 있고요. 소액으로 하실 거면 국내 ETF가 편할 수 있습니다. 실무로는 살 때부터 부가세 10%를 내야 해서 좀 부담스럽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4단계 실행 계획을 드릴게요. 첫째, 코인이나 성장주 비중을 줄이세요. 둘째, 그 돈으로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실물 자산으로 채우세요. 셋째, 안정성을 원하면 금 70, 은 30, 성장을 원하면 50대 50,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비율을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돈의 가치를 봐야 할 때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